안녕하십니까. 더 리더 해설자 주캐스터입니다. 제가 이번 세 번째 영상 찍으면서 금일 굉장히 핫한, 아직도 핫한 초전도체 관련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오늘부터 시작을 할 거고요. 이번 주 내내 초전도체에 대해서 다뤄볼 예정입니다. 물론 내용이 많고 불확실성인 것들이 굉장히 많지만 여러분들도 알고 가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꼼꼼히 하나씩 설명해 드릴 거고요. 앞에 보이시는 카테고리 5개 오늘 영상 순서대로 이렇게 순차적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영상 첫 번째 블룸버그 뉴스 요약 리딩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오늘자 블룸버그 뉴스 요약본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로 중국의 깜짝 금리 인하입니다. 중국 인민은행이 화요일 깜짝 금리 인하를 단행해서 1년 만기 중기 유동성 지원 창구 대출 금리를 2.5%로 내렸습니다. 이것은 이제 3년 내에 최대 폭인 15bp 이하로 6월 1일에 두 번째 완화 조치를 취했지만 부동산발의 위기에도 우려에도 시진핑 국가주석이 보다 광범위한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여전히 주저하고 있다는 판단에 투자자들의 반응은 냉담한 반응입니다. 그래서 직후 발표된 7월 경제지표는 부진한 소비 지출과 투자 둔화 그리고 실업률 상승 등 모두 실망스러웠습니다. 때문에 이제 두 번째 큰 제목을 보게 되면 중국 부동산 유동성 파장이라고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굉장히 지금 부동산 쪽이 중국 쪽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중국 금융시장 전반에 걸쳐서 경고음이 울리며 중국 경제에 대한 투자자들의 불안이 가중되자 정책 당국이 적극 대응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이 말이 어떠한 말이냐면은 이제 중국 경제에 대한 투자자들의 불안이 가중되기 때문에 1번 설명드렸던 금리 인하를 먼저 선제 조치를 한 겁니다. 어찌 됐건 부동산 쪽 위기를 조금 대응하기 위해서 금리를 낮췄지만 아직까지는 실효성은 그닥 없다는 걸로 보여지고요. 이게 어느 정도까지 흘러갈지는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때문에 세 번째, 중국의 성장률 전망 줄줄이 하향입니다. JP모간은 중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올해 5%에서 4.8%로 내년은 4.7에서 4.2%로 낮췄습니다. 주택시장 전망 악화가 경제에 더욱 부담을 주고 있지만 정책 변경이 점진적으로 완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평가 내렸다고 합니다. 때문에 이제 중국 정부는 공식 성장률 목표를 5%로 그대로 잡아놨어요. 하지만 JP모간은 낮췄다는 거. 그리고 미주호 증권 역시 중국의 경제 지표가 예상보다 빠르게 악화되었다며 올해 전망치를 기존 5.5%에서 5%로 내렸습니다. 뭐 어차피 중국 정부가 5%로 잡든 아니면 조금 더 높게 잡은 거를 5%로 내리든 결국 중국 쪽은 5% 정도로 일단 생각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달러 위안화 환율도 7.2에서 7.4 정도 위안 사이에서 거래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연준의 금리 논쟁에 대해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준 위원들이 수십 년 내 가장 공격적인 긴축 캠페인을 끝낼 준비를 하면서 이제 논쟁의 주제가 기준금리를 얼마나 높이 올려야 하는가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높은 수준을 유지해야 하는가로 옮겨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제가 그래프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계속 가파르게 오르다가 이제 어느 정도 여기서 유지를 기간을 어느 정도 잡고 내려갈 것이냐 라는 거를 지금 정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이때 시기죠. 때문에 주식시장 자체도 어느 정도 크게 보합권 내에서 위아래로만 계속 횡보를 할 예정입니다. 이 변곡점, 이 시점이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그래서 인플레이션 완화의 당분간 현 수준이나 그 부근에서 머물 수 있는 여지가 생긴 듯 보이지만 여전히 중앙은행의 2% 물가 안정 목표를 상회하고 있어 정책 이반자들이 승리를 선언하는 데 주저하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중국과 미국의 입장 차이를 잘 체크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날짜이고요. 제가 데일리 오프닝 브리핑으로 오늘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시장 한번 이렇게 다우, 나스닥 마감한 거 여러분들도 당연히 개인적으로 확인을 하셨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 따로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지수 당연히 하락 마감했고요.
이거 중국 지수도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소매 판매, 산업 생산 등 주요 경제 지표들이 컨센서스 하회했습니다. 그래서 경기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었고요. 부동산 관련 디폴트 이슈 여진 지속되는 상황입니다. 아직 해결 안 됐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글로벌 마켓 이슈 특징 이렇게 제가 가지고 왔는데 이제 기업들의 비즈니스 여행 수요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행주 잘 보시길 바라겠고요. 여행 계속 올라가고요. 이제 뭐 중국 통화 정책 아까 설명해 드렸습니다. 우리나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뭐 이 멘트는 그닥 이렇게 체크할 사항은 아닐 것 같고요.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서울시 이쪽 한번 보겠습니다. 로봇, 바이오, 핀테크, AI 등 미래 산업을 키우기 위한 서울 비전 2030 펀드를 조성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럼 우리가 살펴봐야 될 건 뭐다? 첫 번째로 로봇, 두 번째 바이오, 세 번째 핀테크, 네 번째 AI. 이 안에서 우리는 투자적인 관점을 가져간 게 굉장히 좋습니다. 현재는 초전도체만 혼자서만 지금 독주를 달리고 있죠. 하지만 그 다음으로 어떤 섹터에 관심을 가져야만 하는지 여러분들이 이 네 가지 중에 꼭 살펴봐야 된다는 거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오늘의 가장 중요한 내용인 초전도체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기본적인 내용부터 설명해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전도체는 임기 온도까지 냉각되었을 때 저항이나 에너지 손실 없이 전기를 전도할 수 있는 물질의 한 유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류가 무한정 흐를 수 있는 완전 전도성 또는 초전도성 상태를 말합니다. 때문에 이게 만약에 진짜로 개발이 되어진다면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하고 우리가 전기세 당연히 낮춰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손실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것만 있다면 굉장히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개념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셔야 되고요. 자, 초전도체에 이제 쓰이는 재료 중 하나는 이제 금속, 플리머 또는 산화물로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이제 히토류, 바리움, 구리, 산화물, 이제 복잡한 세라믹 재료에 대한 납, 주석 또는 수은까지 포함된다고 하니 초전도체가 이제 어느 정도 개발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나올 때 이것들 재료들 한번 여러분도 체크하셔야 됩니다. 이게 다 모든 모멘텀이 될 수가 있어요. 이 많은 것들이. 그래서 이 재료도 다 체크하고 가시고요. 자, 작동 원리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초전도체는 전기적으로 중성인 물질로 만들어집니다. 즉, 초전도체의 원자는 같은 수의 양전하 양성자로 핵을 둘러싸는 음전하 전자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와이어의 한쪽 끝을 양전하를 띤 무언가에 연결을 하고 다른 쪽 끝을 음전하를 띤 무언가에 연결하면 시스템은 전자를 이동을 시켜 평형에 도달하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와이어의 전자가 재료를 통해 이동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상 온도에서는 전자는 다소 불규칙한 경로로 움직이지만 일반적으로 와이어를 통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지만 때때로 물질의 핵과 충돌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질이 차가워질수록 전자와 핵의 움직임이 더 조직화되고요. 이것이 기존의 초전도체가 극히 낮은 온도에서만 작동하는 이유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온도에 대해 낮은 온도를 유지하는 것도 굉장한 관건이 되겠네요. 그럼 우리가 초전도체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대충 어느 정도인지는 알겠고 이거를 어디에 쓰이느냐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MRI고요. 두 번째 슈퍼컴퓨팅 및 데이터 처리, 세 번째 에너지 저장 및 배터리, 송전 및 배전, 재생 가능 에너지 생성, 고속 발전기. 이 한 6가지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뭐 당연히 MRI 쪽도 이제 첫 번째로 놔뒀는데 실온에 있는 초전도체는 자기 공명 영상, 즉 MRI죠. MRI 기술의 혁명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초전도체에 의해 활성화되는 더 높은 자기장은 이미지 해상도도 더 클리어하게 향상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빠른 스캔을 가능해서 더 정확한 진단과 환자 결과를 향상시키기도 한답니다. 때문에 초전도체가 뭐 전기 쪽이지만 이것을 통한 모든 뭐 의료 쪽 그리고 에너지 쪽
당연히 배터리도 있겠죠. 포함이 되겠죠. 그리고 뭐 송전, 전기, 그리고 재생 가능 에너지, 그리고 발전기. 이런 것들이 산업에 전반적으로 어마어마한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기사에 나온 오늘자 또 아직 부각이 되지 않은 종목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드릴게요. DA 테크놀로지입니다. 초전도체 현실판 연구 자석 주목하라고 합니다. 시장 확대할 것. 왜냐하면 이제 비스무스 페라이트 자석으로 자기 부상 열차 등 필수적이랍니다. 그래서 이 연구 자석을 하는 회사는 DA 테크놀로지인데 직접적인 수혜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사를 가지고 왔는데 이거는 여러분들도 검색하면 나오실 수 있는 기사일 겁니다. 영상이 나왔을 때 기사 당연히 나와 있을 거고요. 그래서 DA 테크놀로지 한번 이것도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고 제가 이제 데일리 토픽으로 초전도체를 뽑았고요. 이거 관련한 관련주 전부 다 제가 정리해 왔습니다. 자, 빠르게 말씀드릴게요. 초전도체 기술 분야입니다. 덕성우, 모비스, 서남, 원익 P&E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분이라고 표현을 해놨습니다. 당연히 이제 퀀텀 연구소 아실 거예요. 퀀텀 연구소가 이제 초전도체의 시발점이 됐던 그런 연구소인데 이 연구소의 자회사가 갖고 있는 지분을 여기 있는 회사들이 최소 50%에서 100%로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모든 그 자회사의 퀀텀 연구소에 지분이 있는 회사들이고요. 가장 대장 신성 델타테크입니다. 그리고 파워로직스, 인지컨트롤스 이 정도로 한번 알고 가시면 되실 것 같고요. 다음으로 구리 원료 쪽 초전도체입니다. 서원, 국일신동, 이구산업 이렇게 한 세 가지 정도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력 쪽입니다. LS전선, LS전선 아시아, 한전산업, 대원전선, LS일렉트릭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초전도체 기타로 분류해놨습니다. 아무래도 이거는 그냥 테마성이고요. 뚜렷이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주가에는 반영이 됐다는 거. 고려제강만 알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려제강 이렇게 해서 모든 정보들 제 영상 보시고 여러분들도 HTS나 MTS에 이렇게 차분하게 다 구분해서 정리해 놓길 바라시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이제 퀴즈에 사용될 하나 연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물질이고요. 스트론튬 관련한 스트론튬 새 초전도 물질 후보군으로 오늘 발견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직접 생산하는 경험 해서 결국에는 제가 이거는 블라인드 처리해놨습니다. 이 회사 이제 스트론튬 관련주고요. 대장입니다. 대장주고 스트론튬이 뭐냐 했을 때 이제 새로운 물질 후보군이 발견이 됐고 16일 영국 매체 데일리 메일은 피터 아바몽 미국 일리노이대 물리학과 교수가 이끄는 연구진이 루테늄산 스트론튬이라는 금속에서 데몬 분자라는 새 초전도 물질 후보군을 발견했다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국내 연구진이 발견한 초전도체성을 띈다고 주장하는 LK99에 이어서 두 번째 후보 물질이에요. 첫 번째가 LK99였고요. 두 번째가 이제 스트론튬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시장에 더 반응이 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관련주 여러분들께 이렇게 제가 정리해드렸고 나노 CMS, 뭐 유니온 머터리얼즈 거의 다 유니온 쪽은 히토류입니다, 여러분. 히토류 관련주로 원래 유명했는데 이게 일단은 묶였어요. 시장에는 묶였는데 아직 제대로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상승세는 언제 꺾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대장주는 다르죠. 대장주는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도 한번 잘 체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바로 퀴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퀴즈의 문제는 초전도체 관련 오늘 새로운 물질 후보군이 발견되었습니다. 과연 그 새로운 물질의 명칭은 무엇일까요? 이게 퀴즈에 대한 질문이고요. 정답자에게는 오늘 그 관련한 대장주 여러분들께 오픈해 드릴 예정입니다. 앞에 보이는 번호로 문자로 정답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제가 대장주 바로 오픈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을 잘 보셨다면 충분히 푸실 수 있는 문제이고 제가 이제 다음 영상에서는 조금 더
세세한 달라지는 초전도체에 관한 흐름 2탄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